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털보이사 하면 방아쇠 손가락, 방아쇠 손가락 하면 털보이사 이렇게 불려지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한 방아쇠 손가락에도 하키나이프 수술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키나이프 수술은 절개 없이 시행되며 손의 구조적인 특성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기존 치료법으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수술이 가능하며 어린 환자에게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 분에게도 잘 할 수 있죠. 또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하키나이프 수술이 효과적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심한 방아쇠 손가락도 하키나이프 수술이 가능합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심한 경우에는 활차인대가 굉장히 두꺼워지고 힘줄이 심하게 유착될 수가 있어서 일반적인 치료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키나이프 수술은 이런 경우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경험이 충분한 의료진이 시술하면 심한 유착이나 활차인대에 두꺼운 변형이 있어도 정확한 절개를 통해서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손바닥 절개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도 하키나이프를 이용하면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절개 수술은 재수술이 어렵죠. 재수술을 하키나이프 시술로 하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활차인대가 매우 두꺼워진 경우에는 하키나이프나 바늘로 시술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무조건 째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리 두꺼워도 아무리 문제가 심해도 하키나이프로 일단 시술이 가능합니다. 하키나이프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염됐거나 고름이 고였거나 종양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두 번째, 손가락의 위치와 관계없이 다양한 손가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주로 중지와 약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지만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키나이프 수술은 손가락의 위치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어서 모든 손가락에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술에서는 손가락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시술이 있거든요. 특히 엄지손가락의 경우에 손의 사용 빈도가 높아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하키나이프 수술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빠르기 때문이죠. 일을 오래 쉬지 않아도 엄지손가락은 회복이 잘 됩니다. 또한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과 생긴 모양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하키나이프 시술이 위험하다 아니면 어렵다 그런 말이 많았는데요.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잘 숙지를 하고 최대한 안전한 방향에서 들어가면 여러 논문에서도 특별히 신경 손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의 구조적 특성에 구애받지 않고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 기존 치료 후에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절개 수술, 즉 손바닥을 절개한 이 수술 후에도 증상이 재발하거나 주사 치료한 분들 그리고 비수술 치료를 열심히 이렇게 받은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키나이프 수술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치료법으로 인해서 발생한 유착을 제거하고 활차 인대를 정밀하게 절개할 수 있어서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개 수술 후에는 흉터 조직이 생기면서 재발 위험이 더 높습니다. 흔히들 손바닥을 째서 그냥 시원하게 들여다보면 재발이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아쇠 손가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개를 할수록 재발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개 수술의 그 공식 재발률이 한 3% 정도 되는데요. 하키나이프 시술은 그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물론 아주 초보자 의사 선생님들은 하키나이프 수술을 해도 한 3% 정도 재발률이 있지만 아주 능숙한 분들 제가 논문에서 본 바에 의하면 한 0.8%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경험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낫습니다. 재발률이 한 0.3%, 0.5%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키나이프 수술은 흉터 조직이 최소한, 그러니까 손바닥을 최대한 이렇게 덜 건드려서 주변 조직이 성나지 않게 해서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아이에게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방아쇠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생후 12개월, 20개월 이런 아기들이 엄지손가락이 딸깍거리다가 이렇게 굽어져서 안 펴지는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는데요. 이게 한 1000명당 한 3명 정도 생깁니다. 아주 드물진 않아요. 이런 경우에 보존적 치료, 즉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엄마가 마사지 해주고 그냥 기다려 보는데 호전되지 않는다면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발견 당시에 아이들이 이미 손가락에 변형이 왔다고 하면요, 그때는 하루빨리 시술을 해줘야 됩니다. 하키나이프 수술은 절개 없이 시행되므로 어린 환자들에게도 당연히 부담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했다 그러면요, 한 하루 이틀만 지나도 애들이 손을 그냥 잘 씁니다. 놀 때도 잘 놀고 굉장히 구부러져서 마음 아프던 손가락이 하루 만에 펴져서 놀이를 잘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보람이 큽니다. 또 아이들도 이 하키나이프는 원래 부분 마취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전신 마취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기술을 연마를 많이 하다 보면 전신 마취도 가능합니다. 전신 마취를 해서 아이가 고통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도 하키나이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환자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조직 손상, 최소한의 절개로 치료할 수 있어서 하고 나서 정말 빠른 회복, 그리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술이 두려운 환자를 위해서 수면 마취, 전신 마취죠. 그러니까 전신 마취가 가능합니다. 하키나이프 수술은 원래 국소 마취가 기본이고 국소 마취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전신 마취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신 마취로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부분 마취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부분 마취로 하는 것은 99% 안전하고 전신 마취로 하는 것은 97% 안전하다. 안전보다는요, 성공률, 그러니까 시술이 잘 될 가능성, 다칠 가능성 그런 거 말고 시술이 성공적으로 잘 될 가능성이 부분 마취가 한 99%, 전신 마취가 한 97%이 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전신 마취가 가능해지면 어떤 일이 좋냐면요, 어린 환자, 그리고 통증에 민감한 성인 환자들은 정말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환자가 자는 동안에 시술을 하면 당연히 통증을 느끼는 게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술 후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 있죠. 오늘의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하키나이프 수술은 심한 방아쇠 손가락에도 적용 가능하고 기존 치료 후에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다른 수술하고 재발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의 위치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고요, 어린 환자에게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 환자나 엄지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은 시술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저도 예전에 초창기에는 엄지손가락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지손가락이 경과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엄지손가락 환자를 더 좋아합니다. 아무리 방아쇠 손가락을 절개 수술로 하든 아니면 시술로 하든 뭘 하든 정말 잘 해드려도 희한한 게 이 2, 3, 4번 손가락은요, 수시로 붓고 아프고 잘 이렇게 약간 구부러지고 덜 펴지고 덜 굽혀지고 그런 현상이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쪽은. 그렇지만 엄지손가락은요, 어렵지만 경과가 좋습니다. 새끼손가락도 경과가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시술이 거의 완벽해질수록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은 경과가 좋고 이 중간에 2, 3, 4번은 경과가 좋아지긴 하는데 완벽할 순 없다. 그런데 그것은 시술이나 수술의 잘못은 아니고 손가락의 원래 경과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방아쇠 손가락 환자분들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수술을 하는데 문제없이 쭉쭉쭉쭉 회복이 된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알고 계시고 방아쇠 손가락이 심하거나 기존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하키나이프 수술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아쇠 손가락 하키나이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